예,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저희가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당 내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는 무산됐다, 좌초됐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표현의 의도가 압박용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는 좀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중앙대 위정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좌초됐다라고 일단은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일단 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의도 자체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보세요? 압박용,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좌초됐을 때 미리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예측을 했다라고 대비를 했다라는 두 가지의 뉘앙스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덜 먹으려고 한다 이것이죠? 네, 덜 먹으려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양쪽을 노사를 압박하는 것도 있고 용도도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뒷붙였던 얘기가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대안이라는 게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의 자동차 업체를 예를 들면 GM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조건을 좀 좋게 해서 끌어들이거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심지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 어쨌든 뭐 글로벌 자동차가 기업 현대 기업은 뭐 자동차 회사냐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5개 완성차 업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대차가 제일 먼저 광주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참여 여부가 이제 됐던 거는 현실적으로 현대차 말고는 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지적도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현대차가 빠진다 그러면 그 대안을 할 만한 데가 나머지 4개 완성차 업체 중에서 과연 있을 것이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은 외국 업체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GM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GM도 그리고 GM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제 기존의 또 완성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규모 경제, 즉 공장을 많이 세워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근본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예를 들면 공유 차량이라든지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라는 혁신의 아주 경량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광주 일자리 사업이라는 결국은 뭐 광주시 요구대로 연간 최소 7만 대든 뭐 다른 데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10만 대 됐든 간에 대략 7에서 10만 대 정도의 차를 생산을 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계 이 재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도는 좋은데 이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좀 구태의연한 방식 아닙니까? 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사실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가요? 현대차도 결국에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이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노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일단 명목상으로는. 네. 하지만 이제 양자가 어느 쪽을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이걸 끌고 가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예를 들면 광주시 정부 그리고 현대차 또는 현대차 노조 이 3자는 다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현재 한 접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는 임금을 싼 어떤 그 임금을 낮춘 상태의 어떤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노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이런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광주시하고 중앙정부는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렇죠. 이 3자가 이해관계에서 접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가장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걸 만들어가느냐 하는 싸움에서 3자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충돌의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게 이번에 그 상생협의회가 결정하는 그 유효 기간을 35만 대 생산까지로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결국은 임단협 문제를 이제 5년 동안 유예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요 문제가 해석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는 5년 동안 임단협을 하지 않는다, 유예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그러면 참여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하는 단가가 맞는다라는 거고 노조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정부는 중간에 절충하고 있는 거고요. 절충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양쪽이 이제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어떤 이슈냐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안정된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을 더 올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단체 협약도 처음에 체결한 상태에서 멈춰 있는 예.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를 원하는 거고요. 노조는 현재 상태의 어떤 임금이라는 게 잘못하면 현재 상태 현대하고 기아차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이 끝부분이 그거군요. 양측이 서로를 못 믿는다라는 거. 예,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노정돼 왔던 문제죠. 거의 1980년대부터 30년에 걸쳐서 불신이 쌓여왔고 대립과 충돌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게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곳곳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량을 뭐 군산이나 예를 들면 태안인가요? 거기 이제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물량을 예를 들어 어떤 차를 어떤 공장에 생산하고 이게 전부 노조하고 서로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것, 심지어 생산성 올리는 것, 그리고 고용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체 협약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30년 동안에 누적된 서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계속되어 이런 고질적인 양측 간의 이런 불신, 이 현존하는 그 잔존한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성사가 안 될 거였다라고 봐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이게 이제 이제 독일형 모델 2002년도인가 폭스바겐 모델을 지금 그걸 지금 벤치마킹한 건데요. 그거하고 지금하고 이미 16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양산차 모델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기차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차세대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품 업체가 집약된 상태에서의 어떤 전기차 생산의 거점을 만들자, 이건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은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들어가겠다 하는 거는 소형 SUV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그런 차가 아예 아니고 차세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기차로 아예 처음부터 하면은 그럼 지금의 문제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노사 간에 또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소형 SUV라는 게 과연 시장성이 있는가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은 저도 일정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이제 중대형 어떤 세단 그리고 SUV 이 두 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소형 아래가 경차, 이번에 경차입니다. 그래서 경차 시장 같은 경우는 연 한 10,000대, 1년에 많아야 10만 대 전후의 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일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불확실한 시장을 두고 과연 이런 생산 공장을 만들었을 때 이 공장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역시 우려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 모델 자체를 아예 그냥 날리지 말고 그런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번 접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를 볼 때는 지금 정부는 고용 창출에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어느 나라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업은 글로벌적인 어떤 관점의 생산 거점을 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나라 기업도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굳이 광주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심지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캐나다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코스트만 낮다면. 더구나 지금 그 자동차 업계는 지금 혁신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향후에 예를 들어 20년 후에 어떤 전체적인 생산량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국민적 비난을 어떤 고임금이라는 그런 어떤 임금 격차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자가 위기를 다 맡고 있는 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왠지 막 복잡한 이 숲 안에서 숲 밖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 말씀만 짧게 여쭤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들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를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무공해 차량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산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충전 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정부가 담당하는 그건 당연히 거죠. 정부 인프라니까 해야죠. 예,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에 대한 그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뭐 특히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 들어서 되게 좋네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